여기서 이제 중국 공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와. 중국 공장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이야. 그게 OEM에서 가장 힘든 거야. 제일 힘들어.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중국 OEM 소싱이 옛날보다는 훨씬 쉬워졌지, 내가 보기에도. 왜냐면 이제 그 우리 마윈 회장이 만든 알리바바 덕분에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쉽게 컨택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쉬운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등록된 업체들이, 물론 공장도 많지만 벤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하다 보면은 제약들이 많아. 왜냐면 벤더 회사들은 물건을 받아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커스터마이징에 어떤 제한이 심하고, 뭐 로고 각인 이런 건 일이 아니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형태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이제 벤더사들이 피드백을 빨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이제 공장을 간다. 공장을 가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겨. 우리 같은 자영업자, 자본의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럼 이제 MOQ라는 최소 발주 수량이 또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나는 한 100개, 500개만 하고 싶은데 벤더들은 해줘. 왜냐면 벤더들은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뭐 로고 정도만 각인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재포장해서 얼마든지 되는데, 약간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면 이제 공장을 직접 컨택해야 되는데, 공장 컨택이 가능하다고 쳐도 그렇게 되면 최소 발주 수량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000개가 일단 기본 수량이라고 보지.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는 10,000개 단위가 넘어가는 품목들도 있고, 그냥 쉬운 얘기로 내가 하고 있는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의 주방용품은 1000개 정도가 기준점이 돼. 1000개에서 2000개. 도자기, 뭐 머그컵, 접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0,000개에서 20,000개가 기본 베이스야. 그래, 그런 MOQ 듣기만 해도 저거 어떻게 다 처분을 하나 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OEM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벽을 느끼는 순간 일단 MOQ를 들었을 때가 가장 많지. 그 부분이 제일 턱 막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또 MOQ를 맞춰주는 공장도 있어. 근데 여기선 또 뭐에 막히냐면, MOQ가 낮아지면 결국에 단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또 단가에서 턱하고 막히는 벽이 또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나, 그리고 그런 돌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벽이라고 느껴지는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게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회사들이 해 나가는 일들이거든. 어느 정도 이제 그 방법들을,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 이런 거는 MOQ를 줄이면서 최대한 원가를 낮게 가져갈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일종의 노하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케이, 다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아까 뭐 얘기하는 그 삼성에 다니는 선배도 과거에 느꼈던 고충,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국에 가는 이유가 낮은 원가를 위해서 가는 거거든. 근데 낮은 원가를 이 원가는 정해 놓은 거야. 난 이 원가, 이 단가에 매입을 하고 싶어.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공장에게 품질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 간극이 메워지지가 않아. 일단 그 간극을 메꾸는 게 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삼성 다니는 선배가 이제 예전에 한번 나랑 얘기할 때 이 간극을 못 맞추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공장에서 이 간극이 메꿔지지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는 물론 공장마다 편차는 있을 건데, 일단 원가가 좀 낮은 공장을 가는 경우에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 가장 쉬운 예가 뭐 예를 들어 컬러를 맞추는 거야.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노란색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팬톤 컬러를 맞추는 경우로 가잖아. 근데 이제 팬톤 컬러를 맞춰도 사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걸 뽑아내는 기계 그리고 원료에 따라서 같은 팬톤 컬러여도 색깔이 또 미묘하게 달라져.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노란색을 가져다 줬어. 직접 보고 만들어 달라. 안 똑같아. 똑같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공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와. 중국어로 차부뚜어라는 말이 있는데, 차가 차이야, 한국말로. 부는 아니 불자, 아니다, 없다. 뚜어가 많다. 차부뚜어가 차이가 없다, 많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난다. 중국 공장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이야. 차부뚜어. 심지어 동그라미와 네모를 갖다 놔도 차부뚜어라 그래. 진짜 그 정도야. 그게 OEM에서 가장 힘든 거야. 제일 힘들어. 이제 내가 설득을 해야 돼. 그 친구들은. 근데 설득을 한다라는 게, 그래서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너가 왜 색깔이 안 나오는지를 내가 원인을 진단해주고 내가 결과를 알려줘야 돼. 해결 방안도 내가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중국 공장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아. 원가가 낮은 공장들, 자기들은 하던 대로만 하고 싶어 해. 중국 애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
하던 대로만 해도 먹고 사니까. 근데 내가 자꾸 디테일들을 요구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요구하고 개발하자 얘기해도 이런 원가가 낮은 공장들, 저 막 시골에 조그만 공장들이 있거든. 안 하려고 해. 내가 가르쳐 줘야 돼. 자기 스스로는 배우지 않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고 쉽지 않다. 거기서 이제 또 두 번째 벽을 느끼지.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요즘에 디테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제품을 하나 개발해도 내 제품을 개발하고 싶고 뭔가 다른 새로운 걸 개발하고 싶은데 원가는 낮추고 싶어. 이 간극이 쉽게 메울 수 없다. 만약에 이거를 정말 잘해주는 공장도 중국에 있어. 많아. 요즘에 중국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애플도 삼성도 중국에서 만들지. 자동차도 다 중국에서 만드는데 요즘.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고 할 수 있어. 대신에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맞추고 디테일을 맞추려면 원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 개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은 원가를 절감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거든. 걔네는 브랜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야. 실제로 원가가 높아.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원가가 높단 말이야. 하지만 걔네는 그 높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팔아낼 능력이 되는 브랜드들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물론 동일한 퀄리티라고 봤을 때는 어쨌든 중국이 좀 더 싸긴 하지. 그만큼의 원가 절감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지. 다이나믹한 원가 절감을 노리고 중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품질은 같이 내려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원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든 품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든 품질과 단가를 다 잡기는 중국에서도 어렵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OEM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 왜냐면 또 그렇다고 같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물건 다 만들었어. 와,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면 1,000원인데 중국 애한테 견적을 맡겼더니 200원이래. 와, 너무 좋잖아. 좋아. 몇 개 하면 돼? 2,000개 하래. 야, 그래. 2,000원, 200개. 오케이, 40만원. 돈 보냈어. 다 만들었대. 한국이면 가서 검수를 할 수 있잖아. 부산까지 갈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비행기 타고 간다는 개념이 참 어렵잖아. 사실상 한국 와서 검수를 하게 돼. 나도 그러거든. 물론 중국에도 검수를 하는 시스템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와서 보면 진짜 놀랄 때도 있어. 이걸 어떡하지? 이럴 때 있어. 이제 그런 때 이제 사람들이 좌절을 많이 하지. 이제 처음 OEM 해보시는 분들이. 왜냐면 요즘에 이제 뭐 테무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고 있잖아. 핸드폰 거치대 100원이야 샀는데 미니어처 핸드폰 거치대가 오는 거지. 그런 느낌이야. 품질에 대한 QC도 OEM 소싱의 또 높은 장벽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즘에 뭐 사실 QC 업체들도 있어. 중국에 돈을 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QC를 대행해줘. 그리고 내가 맡긴 QC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걔네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QC 업체들도 많이 생겼어. 그래서 한국에 지사를 두고 한국 영업하고 중국에서 이제 현지에서 사람이 나가서 검수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 또 비용이 또 들지. 또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또 원가가 올라가는 거지. 결국에는 품질과 원가의 적정선을 맞춰야 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공장을 많이 다니는 방법밖에 없네. 공장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직접 가야 돼. 그래,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해결 방법이야. 내가 직접 가서 물건도 직접 보고 이야기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직접 해서 발주도 직접 넣고 온라인에서 인터넷 결제하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처럼 그래서 가서 종이에 서면으로 사인도 하고 그리고 물건 시키기 전에 가서 그리고 물건이 만들어지는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가서 잘 나오고 있나 확인하고 중간중간에 문제 없는지 체크해주고 그리고 선적할 때 가서 선적하기 전에도 포장할 때 가서 또 보고 이런 것들이 액션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제 쉽게 말하면 그쪽도 긴장을 하는 거지. 그래도 알리바바에서 해도 돼. 다 안 되는 건 아니야. 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이제 쉽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 나도 알리바바에서 몇 개 소싱 해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문제 없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보통 어쨌든 알리바바에서 하는 경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단가가 좀 높게 느껴진다. 공장 어떻게 있어? 이제 공장을 찾는 것도 일이지. 사실 공장을 찾는 몰라 이게 뭐 나는 사실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영업 비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는데 그냥